여진에 대한 명나라의 움직임이 조선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한 조선은 명나라에게 두만강 유역의 여진 부족들은 조선에 귀화하거나 조선인과의 혼인을 통해 오랫동안 조선인으로 살아왔음을 입증하는 향화인 등록서와 호적대장 등의 문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법리적 근거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동북면과 두만강 유역 여진 세력에 대한 조선 통치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결과 1404년 조선은 한길도 11곳의 여진 부족들에 대한 명나라의 입조 요구 포기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로부터 이들에 대한 조선의 관할권을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등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원토무를 포함한 동북면과 두만강 유역 여진 수장들은 1403년 이후 2년간 명나라에 대한 입조 거부를 지속하였으며, 이에 1405년 조선은 명나라의 입조 요구를 거부한 원토무에게 경원등처 관군만호란 직위를 제수하고, 명나라 입조를 거부한 다른 여진 수장들에게도 관직과 하사품 공세를 펼치며 이들에 대한 통치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조선의 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토무에 대한 입조 요구만큼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명나라는 1405년에도 사신을 보내 원토무를 집요하게 회유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에 귀부하지 않으면 원토무의 오도리 부족을 어출의 관할에 둘 것이란 협박까지 하고, 심지어 영락제의 제3왕후가 혈육인 원토무를 그리워한다는 감정적인 설득까지 병행하는데, 이때 조선 태종도 급하게 신상을 사신으로 보내 원토무에게 명나라의 회유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지만, 명나라의 압박에 버티지 못한 그는 결국 명나라에 입주하여 건주의 도주의사란 벼슬을 제수받으며 배신 대반영. 어출과 동일한 건주의 소속의 명나라 관리가 된다. 문제는 원토무가 명나라에 입주하자 그간 명나라에 대한 입조를 함께 거부했던 두만강 주변의 여러 여진 부족의 수장들도 명나라에 입주하면서 원토무의 명나라 입조가 궁극적으로 조선의 북방 경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아직 동북면 전역을 확실하게 점하지 못했던 조선 초기, 조선에게 있어 원토무의 명나라 입조는 어출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어출이 1403년 11월 명나라에 의해 건주의 국민지휘사사로 임명되었을 때, 어출과 그의 부족은 조선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요동의 봉주에 거주하고 있던 반면, 원토무와 그의 부족은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훗날 회령이라 불리는 오음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음회는 조선 건국 이전부터 태조 이성계의 가문이 그 지역 여진족들을 통솔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곳이었지만, 명나라에 입주한 원토무가 더는 조선의 오도리 만호와 경원등처 관군 만호가 아닌 명나라의 건주의 도주의사로 신분이 바뀌게 되자 그와 오도리족이 거주하는 오음회가 졸지의 건주의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405년 조선의 올량압 만호인 파하손마저 원토무를 따라 명나라에 입주하자 명나라는 바로 올량압의 세력권인 동북면의 경원과 종성 너머에 모련이를 설치하고 파하손을 모련이의 수장직인 모련등처지휘 첨사에 임명한다. 그리고 조선의 동북면은 해가 갈수록 명나라를 등에 업은 여진 세력에 의해 포위되어 가는데, 동북면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자 조선 건국의 기반으로 조선이 결코 잃을 수 없는 풍패지향인 만큼 명나라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순식간에 동북면의 초입까지 훅 치고 들어오자 조선은 당황하면서도 불쾌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려 말기 공민왕 제위기에 고려군이 원나라의 상성총관부를 격파하면서 고려의 강역으로 다시 수복된 동북면은 명나라가 천령위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한동안 고려와 명나라는 동북면의 관할권 문제로 분쟁을 벌이게 되지만, 고려가 명나라에게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신으로 파견된 박이중이 적절하게 변론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위화도에서 회군한 직후 동북면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동북면의 길주 이남이 고려와 조선의 확실한 강역이었던 반면 동북면의 길주 이북에서 두만강 위역까지는 고려와 조선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긴 하지만 고려나 조선의 온전한 강역이 아니라 조선인, 여진인, 몽골인이 혼재해서 거주하고 있는 마치 고려나 조선과 사실혼 관계에 놓여있는 애매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은 믿었던 원터무가 명나라에 입주하고 건주의 도지의사에 제수되면서 졸지의 동북면의 오우매가 건주의의 관할하에 놓일 수도 있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조선은 동북면 전역을 조선의 항구적인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동북면 여진 수장들이 명나라에 입주한 배경에는 태조 이성계를 두고 벌어진 조선과 여진 사이의 갈등도 한몫했는데 당시 태종 이방원이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집권한 뒤 정종의 양위를 통해 용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정도전을 포함하여 이복 동생인 이방범과 이방석까지 살해하자 그에게 크게 염증을 느낀 태조는 세상을 등진 채 수요산에 있던 행궁을 거쳐 함길도의 함흥봉궁으로 와서 집거하자 오랫동안 태조 이성계를 지지했던 북변의 여진 부족들은 조선과 태종에게서 점차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조선의 변방이 명나라와 명나라에 입주한 여진 세력에 의해 점차 포위되며 명나라의 영향력이 여과 없이 조선에게 미치는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조선은 명나라에 입주한 여진에 의해 조선의 본향인 동북면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자 조선의 태종은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자 명나라에 입주한 여진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에 돌입한다. 1406년 2월 조선은 먼저 경원계시에서 이뤄지는 여진족과의 교역을 전격적으로 중단시키는데 조선으로부터 무쇠, 철제 농기구, 소, 면포, 의류, 종이, 쌀, 콩 등과 같은 물품들을 수입하여 생활을 영위하던 여진은 경원계시의 교역 중단으로 인해 당장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현진 올적합의 근문내는 조선에게 교역을 재개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원의 소다로를 급습하여 말 14피를 약탈하지만 경원 등처 병마사 박령이 지휘하는 조선군과의 전투에서 근문내는 아들을 잃고 패주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부터 여진은 조선에게 원하는 바를 명나라에게 요구하고 명나라가 조선을 압박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새로운 외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조선과 여진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고 실제로 어어출과 먼터무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선에 거주하던 부족민들과 볼모들을 돌려받게 된다. 근문내가 이끄는 현진올적합과의 충돌 이후 조선은 북방 지역에 다수의 봉수대를 설치하면서 조선군의 방어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종성과 경원의 무역소를 개장하면서 다시 여진과의 교역을 재개하긴 했지만 이전과 달리 통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동북면 왕래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며 여진과의 상업적 교류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결국 조선의 제한된 교역에 불만을 품은 현진올적합의 근문내와 탐주올적합의 갈각에는 올량합과 오도리의 일부 병력과 연합하여 1410년 2월 중갑 기병 300으로 경원부를 급습하는데 이 전투로 인해 경원 등처 병마사 겸 경원부사 한흥보와 조선군 15명이 전사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조선 태종과 조정은 즉시 여진에 대한 무력 토벌을 결의하고 1410년 2월 29일 길주도 도안무찰이사 조연을 주장으로 1150명의 북정군을 파병한다. 그러나 조선 북정군의 목표는 경원부를 공격했던 현진올적합과 탐주올적합을 토벌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길주에서 출정한 조선 북정군은 3월 9일 동틀 무렵에 두만강을 건너 모련위가 위치한 두문으로 진입하여 모련위의 중심부를 강습하고
모련이 지휘첨사 파하송, 모련이 지휘사 아고차, 건주의 지휘사 착화, 그리고 천허 하을주 등 주요 수장 4명과 여진 병력 160명을 척살한다. 그리고 모련이의 부족 및 수백 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뒤 남녀 30여 명을 생포하고 본거지를 방어함으로써 모련이는 설치된 지 단 5년 만에 조선에 의해 폐지될 위기에 처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조선은 단순히 경원부를 공격한 여진의 혐진 올적합과 탐주 올적합을 토벌하고 끝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모련이를 철저하게 토벌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일대 여진족에게 조선의 변방을 어지럽히면 보복을 당할 것이며 아울러 명나라에 입주하면 조선에게 토벌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란 경고를 강력하게 주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모련이 토벌은 여진족에게 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고 분열된 여진족을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면서 조선 북정군의 모련이 토벌 이후 여진 부족들은 모여서 조선에 대한 보복전을 계획하게 된다. (1410년 4월 5일) 먼터무는 모련이 토벌에서 생존한 병력에 추가로 병사 150명을 동원하여 경원의 웅구참을 공격하고 조선인 22명, 말 10필, 그리고 소 8둘을 약탈했으며 이어서 4월 13일엔 오도리와 올적합이 1000병력을 동원하여 재차 경원부를 공격하는데 경원부 병마절도사 곽승우가 이끄는 조선군은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경원부를 방어하지만 퇴각하던 오도리와 올적합에게 반격을 가하던 와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매복 공격을 당하며 조선군은 73명이 전사하고 52명이 부상을 당한 후에 군마 120필, 병갑 24벌을 빼앗기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휘관 곽승우마저 여진의 화살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자 조선군은 인근 아오지에 위치한 목책성으로 후퇴하게 된다. 오도리와 올량압의 병사들이 조선군을 추적하여 성을 포위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후퇴하면서 전투는 끝을 맺는다. 1410년 4월 28일 조선의 태종은 여진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된 경원부를 소다로에서 경성으로 이전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의 묘인 덕능과 그 부인의 묘인 안능을 함주로 이장하는데 선대의 묘가 위치한 동북면을 여진의 수중에 둘 수 없다는 명분은 훗날 세종이 사군 육진을 개척한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도 한다. 한편 여진의 잦은 공격으로 인해 경원부를 길주 인근 경성으로 이전한 태종의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원부 공격을 이끌었던 먼터무는 조선의 보복을 피해 오음회에서 두만강 이북으로 몸을 피했다가 1410년 5월 조선의 화의를 요청하고 태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음회로 돌아오게 되지만 언제든 태종이 자신과 오도리족을 토벌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결국 먼터무는 1411년 오도리족을 이끌고 오음회를 떠나 건주의 어출의 세력권인 봉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자 1412년 명나라는 건주저의를 설치하고 먼터무를 건주저의 지휘사에 제수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명나라는 지긋지긋한 막북의 몽골족과 또다시 충돌하게 되는데 명나라에 밀려 몽골 고원으로 쫓겨난 북원이 타타르와 우이라트로 나뉘어 내분을 벌이는 가운데 타타르의 데칸 보나실리는 몽골의 재통일을 목적으로 오라이트를 공격했으나 패배한다. 이에 당시 우이라트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명나라는 타타르를 회유하고자 곽기를 사신으로 파견하는데 타타르는 이를 거부하며 1409년 6월 12일 곽기를 처형한다. 이에 격분한 명나라의 영락제는 구복을 정로대 장군 겸 총병관으로 임명하고 10만 대군으로 타타르를 토벌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1409년 9월 23일에 벌어진 케룰랭강 전투에서 명나라군은 타타르군에 의해 모조리 전멸당하게 되고 마침내 명나라의 영락제는 타타르를 완전히 정벌하기 위해 1410년부터 1424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고비사막 이북의 막북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게 된다.
1410년 2월 명락제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1차 원정에 나서자 명나라의 대규모 군세에 압도된 타타르의 데칸 보나실리의 군대와 승상 아노테의 군대는 교전을 피해 외딴 곳으로 도망다니고 명나라군이 이들을 수소문하며 힘들게 추격하는 전쟁사의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했던가. 결국 오름강 상류 지역과 칭기즈칸의 고향인 다달솜에서 명나라군과 맞붙게 되지만 두 차례 모두 대패하고 만다. 타타르의 데칸 보나실리는 패주하여 오이라트에 투항했으나 1412년 오이라트의 수장 마암목에게 살해되고, 타타르로 도주한 아노테는 명나라 영락제에게 사신을 보내 사죄 및 조공을 하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성공한다. A few moments later. 명나라로 인해 약화된 타타르를 공격하며 오이라트뽕이 과도하게 차오른 오이라트의 수장 마암목은 타타르와 우호 관계를 맺은 명나라 영락제에게 크게 불만을 표출한 뒤 조공 관계를 단절하고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을 감금한 채 명나라 변방에서 수차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에 1414년 3월 영락제는 제차 30만 대군을 이끌고 오이라트를 정벌하고자 2차 원정을 떠난다. 명나라군은 케룰란강 인근 삼엽구에서 오이라트군에게 대승을 거둔 데 이어 툴라강과 케룰랭강 사이에 있는 홀라놀시론에서도 중보병과 화포를 앞세워 오이라트군의 기병을 격파한다. 명나라군에게 대패한 오이라트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자 이번엔 그간 세력을 회복한 타타르의 아노테가 피폐해진 오이라트를 공격하여 궁지에 몰아넣는 한편 명나라에 대한 조공과 귀부를 중단하고 또다시 명나라의 변방을 노략질하기 시작하면서 타타르는 다시금 명나라 변방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만다. 그리고 영락제의 막부건정으로 인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불똥이 조선에게도 튀고 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